자, 오늘도 몇 가지 시청 주의가 필요한 영상들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영상은 오늘 윤석열 피고인이 지난주 1심 선고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받은 이후에 처음으로 공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모습, 그 영상 먼저 보고 가시죠. 진인동 검사님. 네, 진인동. 예. 변호인 출석하신 분 성함 좀 오른쪽 알려주십시오. 끝에 앉아 배보윤, 있는데 김홍일, 송진호, 김계리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피고인 출석 확인했습니다. 이 재판은 녹음 및 속기가 이루어지고 공개로 진행되는 절차는 중개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윤석열 피고인 사건만 분리하여 김계리 진행합니다. 변호사와 귓속말 윤석열 하는 김용인 모습도 피고인 보이고요. 사건 병합하여 재판 상의하는 진행한 제 거겠죠. 진인동 검사님. 네, 진인동. 예. 사실 전혀 어떤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영상 보셨지만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직후의 모습으로 보기에는 평상시 공판의 모습 그대로 좀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윤석열 피고인 오늘 항소했습니다. 자, 지난주 무기징역 받은 내란죄에 대해서 1심 선고에 불복하면서 2심에서 싸워보겠다 하고 항소를 했는데 항소하면서 한 말이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루어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정치적 배경에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라면서 행소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닷새 전에 했던 말은 제 기억에 달랐습니다. 닷새 전에 윤석열 변호인단이 했던 말 한번 보시죠. 법이 무시되고 법률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한민국의 형사소송 절차, 오늘 법치가 붕괴되는 현실을 보면서 향후 항소를 해야 할지, 이런 형사소송 절차를 계속 참여를 해야 될지 회의가 듭니다. 회의감이 든다. 이 부분은 대통령과도 상의를 드리고 변호인들끼리도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닷새 전 영상입니다. 19일 영상인데 이때는 과연 이걸 항소를 해야 할지 이런 상황에서 뭐 법리를 가지고 다투는 거에 회의가 든다. 네. 마치 항소를 안 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말을 했다가 오늘은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라면서 항소를 했거든요. 어떻게 네. 보셨어요? 일단 변호인들 표정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들도 이제 재판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소통을 하면서 많이 지친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들도 나름대로 이제 그 변호인으로서 뭐 능력이 출중하다고 하니까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만났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하면 할수록 이게 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제가 그 1심 판결문을 봤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변호인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뭐 이 재판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사실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좀 지엽적인 건데 그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군사 기지라든지 이런 것은 수색하면은 부서장의 뭐 승인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아 근데 뭐 법원에서 영장 줬는데 이게 뭐 수색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한남도 몇 번지가 이제 수색영장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가는 길이 쭉 있잖아요. 근데 가는 길에 대해서 통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통과를 못하게 하는 이게 뭐 수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를 해줘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점은 제가 이상한 게 우리가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법률가들은 기본빵은 좀 합니다. 네. 왜냐? 기본적으로 법률가들은 주장이 있으면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얘기하는 게 훈련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방금 영상에서도 봤지만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뭐 주장이 부당하다라는 것만 있지 뭐가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 뭐 법원 형사법 몇 조 몇 조에서 이런 것은 부당하다. 이런 객관적인 게 없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외치지만 근거를 제대로 대지 그렇죠. 못하는.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형식적으로 어쨌든 항소는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저는 변호인들 많이 의욕을 잃은 것 같다. 그 표정에서 드러난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방금 보셨던 영상에 있었던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거든요. 네. 윤갑근 변호사 사실 검찰에 있을 때 날렸던 검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변호인단이 전원이 다 똑똑하다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굉장히 유능하고 똑똑한 변호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본인들도 막히는 주장을 하려니 뭐 힘이 빠지고 그랬을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믿었던 지기현 재판부마저도 판판이 이걸 기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뭐 힘이 빠졌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일단 이럴 때 응? 제일 쓰기 좋은 방패가 저는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법적 지식이 뭐 있거나 네. 이걸 막 항변할 위치는 아니고요.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변호인들이 이 재판을 좀 정치적인 투쟁의 장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항소를 했을 때 2심은 또 내란 전담 재판부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1심과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걸 기대하는 게 사실은 좀 어렵죠. 물론 일부 보수 유튜브에서는 막 무죄 될 거다. 공소 기각일 거다. 1심 때도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객관적인 분석을 시청자들에게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아, 여의도 객관적 연구원 부원장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인 2심에서 막 바뀔 가능성이 높아서 항소를 했다기보다는 항소를 안 하면 뭔가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고 투쟁을 할 공간 자체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항소를 하면 공판이 열리죠. 그럼 공판 때마다 어떤 메시지가 정치적 구호가 되어서 기사화가 되고 네.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변호인단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도 2심에서의 실질적 반전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고 싶은 어떤 정치적 메시지나 정치 구호 투쟁의 장이 필요한 의미에서 항소를 한 거 아닌가. 그리고 네. 제가 막 편들고 옹호하겠다는 게 아니라요. 항소는 어느 피의자도 행사할 수 있는 그럼요. 권리긴 권리죠. 하거든요. 3심까지는. 검찰도 요새는 막 다 항소 포기하는 게 트렌드가 됐지만 자기들이 지면 또 끝까지 막 항소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항소 자체가 뭐 잘못되거나 막 나쁜 건 아니다. 뭐 그 정도의 말씀을 조심스럽게 궁금한 드리고 게 싶네요. 닷새 전에는 마치 이거는 항소를 할 필요도 없이 재판부의 이 결과에 회의감을 느껴라고 했던 것도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발언을 했던 것도. 근데 닷새 만에 입장이 180도 바뀐 게 궁금했는데 자, 계속 어떤 정치의 구호의 장을 길게 이어가겠다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아 그리고 저 변호인분들도 솔직히 현실 정치에 참여했던 분들도 있고 윤곽근 변호사도 정치에 도전을 많이 했던 분이잖아요. 네. 뭐 이번에도 뭐 충북 도지사 선거에 후보군으로 오르내리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될지는 네. 몰라도. 또 김계리 변호사도 입당 신청했다가 되게 화제가 된 적이 네. 있고 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마 수임료나 다른 그 일반적인 로펌처럼 돈 때문에 이 재판을 하는 건 아닐 거거든요. 본인들의 뭐 신념도 있고 정치적 동기도 있을 텐데 그럼 이 변호인단 입장에서도 계속 주목을 받고 정치적 메시지를 내려면 재판이 이어져야죠. 그러니까 재판이 중단되면 거기선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냥 어떤 메시지를 낼 공간이 없어지니까. 결국은 윤어게인을 더 길게 가져가겠다. 그거란 근데 말인가요? 그 1심 그 공판을 안 다녀오신 분들은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제가 다녀온 기자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네. 나 뜨거워서 볼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하위직 군인이 나와가지고 뭐 그 명령 내렸잖아. 내가 지금 이러려고 뭐 했어라든가 아주 적나라한 본인이 지시받았던 그런 팩트들을 얘기를 해버리면 변호인들도 얼굴 뻘개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반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의심을 그러니까요. 가면.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정치적으로도 무언가를 해볼 수가 있고 이제 잘 한다면 그다음에 이게 법적 쟁점으로 다퉈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수처에게 뭐 수사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라든가 어떤 쟁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재판은 이미 이런 쟁점 같은 부분은 이미 1심 판결문에서 좀 끝나버렸어요. 왜냐하면 지기현 판사도 뭐라고 얘기를 해보느냐 아주 쉽게 단순하게 아니 군인을 국회에 보내가지고 권능을 마비시키는 거는 잘못된 거다. 이거 끝나는 네, 거거든요. 네. 국헌 문란에 네. 목적이 있는 그리고 내란죄가 분명하다. 또 제가 이제 또 들은 얘기인데 이 판결문 한 1000페이지 되는 거를 쭉 읽어보신 분하고 제가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기현도 웃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 판결문을 쭉 다 읽어보면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죄라는 주장이에요. 무죄. 다 왜 무죄냐? 네. 이 사람 내가 보니까 자기가 뭐 화가 나면 뭐 무슨 말이든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 다 해버리는 사람이고 또 그 과정 속에서 했던 얘기를 다음날 물어보면 본인이 기억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독재할 이 브레인도 안 되고 그럴 계획도 없었고 그랬다는 시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판결문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기현 판사도 국민적인 시선은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쭉 읽어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주려고 했던 심정이 많이 보이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이제 이 지기현 재판부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제일 당황스러운 게 이런 거잖아요.
아니 뭐 대통령이 어떤 그 계엄을 선포하는데 뭐 실체적이라든가 절차적인 요건은 중요치 않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행정청에서 과태료 하나만 부과하려고 하더라도요, 절차가 잘못되면 그 그쵸. 무효됩니다. 그럼요. 절차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법률가로서는 좀 잘못된 판단인 거죠. 아니 너무 각 잡고 진지하게 평론을 하시니까 우리 이런 컨셉 아니기로 하고 나를 속여서 여기 데려온 느낌이 드는데 속았지? 완전 속았어. 아는 척 좀 했어. 좀 재밌게 해봐. 그러니까 재밌게 해주세요. 아니 그 내란 전담 재판부로 가면은 네. 사실 더 불리할 수 있다는 말들도 나와요. 뭐 그리고 똑같다는 말도 나오고. 저도 재판을 많이 받아봐서 아 진짜? 네, 본의 아니게 잘 아는데 1심에서 한번 불렀던 증인 2심에서 사실 채택 잘 안 해줘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네. 있거나 뭐 확실하게 물어야 될 게 아니면 그러니까 아마 공판 기일 자체가 1심보다는 좀 줄어들 겁니다. 1심을 한 1년 했죠. 그렇죠. 그러면 2심은 통상 그거보다는 많이 줄어드는 게 일단 증인 신문이 확 줄어들 확 거고. 줄고 그 1심의 판결문 베이스로 2심 판사들이 하기 때문에 공판이 그렇게 막 늘어지거나 길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또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재판 전략상 사실 히든 카드는 좀 숨겨놓는다고 하거든요. 방금 말했듯이 1심에서 일단 할 건 다 해 다퉈보고 이것마저 만약에 그 1심에서 제출을 했는데 탄핵돼 버리면 항소심에서 싸울 아이템이 없으니까 좀 숨겨놓는다고는 하더라고요. 그 히든카드를 누가 숨겨놨다고 보시는 그러니까 만약에 거예요? 이제 특검팀이 아니면 윤곽근 변호사하고 김계리 윤석열 변호사가 변호인단이? 제대로 개봉이 되어 있으면 제대로 된 변호사라면 이런 히든 카드 한 정도 좀 숨겨놨어야 된다. 과연? 이 마당에 뭘 숨겨놔. 이 마당에 있는 게 있으면 1심에서 다 꺼냈겠지. 아이, 미소를 몰라. 두시네. 그래서 우리 부대변인님이 뭐 예상하시니까. 뭐 희망 희망이 고문을 있는지 하려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네. 보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네. 뭐 2심에 1심만큼 길게 늘어지지 그렇게는 안 않고 갈 그다음에 거예요. 그 1심에서 보였던 적나라한 그런 신문들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어게인을 주창할 수 있는 막 크게 막 뭐 외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더 기한을 늘려가겠다. 그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저는 정치적으로는 이게 어차피 정치와 무관한 재판이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아까 본인의 주장을 하되 뭐 차라리 나한테 어설프게 무기징역하지 말고 사형 때려라.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그리고 아무 죄 없는 군인들이나 경찰들은 괴롭히지 마라. 이런 설마. 메시지가 나왔으면 나왔으면 그렇죠. 좀 더 정치적 울림이 있지 않았겠나 있었겠죠.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이게 막 윤어게인이 이렇게까지 쪼그라들지 않았겠죠. 그러면. 법리적으로 이거를 뭐 이게 공수처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는 게 이게 제가 나쁜 의미로 정치 재판이라 하는 게 아니라 너무 큰 정치 사건에 대한 재판이니까 정치 재판에서 그런 법리적 다툼이 무슨 큰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결국 굵직굵직하게 나중이라도 시간이 지나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보면 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채널A 인터뷰에서 나는 생각해보니까 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큰 죄인지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제 와서 보니까 이런. 근데 그 말을 적이 이재명 있죠.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했다는 건 되게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보수 언론에서 주목을 많이 했어요. 전략이었지. 근데 어쨌든 그 시간이 지나서 그런 역사의 평가나 국민의 평가라는 건 또 정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러려면 이제 2심은 어차피 가니까 이 변호인단에서도 네. 너무 막 미시적인 법리적 다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한 좀 그런 굵직굵직한 성굵은 이야기들을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네. 거죠. 아니 이제 말한 것처럼 선 굽다는 게 근데 이제 선 굽는 과정에서 이제 이 쟁점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지시를 내렸냐, 체포를 하려고 했냐, 뭐 그런 건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쉬운 게 뭐냐면 너무 좀 오락가락한 면이 있어. 그러니까 계엄은 정당했다. 대통령이 고유 권한이다라고 해놓고서 나중에는 갑자기 뭐 여인형이라든지 뭐 다른 사람들한테 부하들한테 좀 전가하려고 했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그래서 말한 것처럼 차라리 어차피 뭐 이렇게 법으로 다투어봤자 유죄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 같으면 차라리 그냥 내가 잘못했다. 대신 방금 말한 것처럼 뭐 부하 직원들은 살려주라. 이런 게 저는 오히려 좀 남자답고 멋있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에요. 네.